대선 때까지 민주당의 탄핵은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잡힌 본회의가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일 가능성이 큰데요. 어제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검토했지만 경론 끝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국정 공백 역풍 부담과 함께 이 한대행 대선 출마에 판을 깔아줄 필요 없다는 실리적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첫 소식 이상원 기자입니다. 오늘 탄핵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발의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선 전 잡혀 있는 본회의는 내일이 마지막이라 탄핵 표결까지 하려면 오늘까지는 발의를 했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은 한대행이 대선에 나오고 싶어서 탄핵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며 출마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 탄핵 여부를 두고 어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경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경파는 탄핵을 외쳤지만 신중파는 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로 맞섰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쌍탄핵이 불가피한데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인데 대행과 대대행을 동시에 탄핵하면 비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탄핵을 접으면서 당내에서는 한대행이 트럼프발 관세 대응 성과를 앞세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난갑병 걸려서 관세 협상 타결로 또 국익 퍼주기 의심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한대행이 성과를 내면 국익에 도움이 되니 다행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시원하다, 내란전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선 출마 요청이 이어졌었죠. 한대행이 당분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분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개별 만남을 갖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은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며 한대행을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물어봐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정을 잘 아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인에게도 도움되지 않으니 개별 만남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한대행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당 쪽에 전해왔다는 겁니다. 당도 한대행도 전략적 거리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경선 흥행이 절실한 당 입장에서는 한대행으로 쏠리는 이목이 걱정이고 경제 외교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한대행도 의원들 접촉으로 정치색이 짙어지는 건 부담이라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을 두고 워낙 의견이 분분하고 여론이 좀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도 더는 한대행 이미지를 오염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전략적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지만 한덕수 대행이 출마 여부를 확정할 때까지 물밑 요구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어제 광주 자동차 공장을 찾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은 울산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챙겼는데 이 반기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박 공정을 둘러봅니다. 중소형 함정인 초계함에도 승선합니다. 한미 간 3대 협력 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직접 현장을 찾은 겁니다. 이스 체계로 인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적의 위협을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대행은 양국의 이익을 증진하며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 수준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어떤 역할을 해줄지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대행은 지역을 찾을 때마다 소상공인도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의 천원 백반집에 손편지와 격려금을 전달했고 오늘은 조선소를 찾기 전 울산의 한 착한 가격 업소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울산의 어떤 조금 소상공인의 좀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고 했었고 또 힘든 와중에도 잘 버텨주시면 또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반기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일일이 악수 요청에도 응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연일 대선 출마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을 찾고 민생 경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흥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보수 진영 관심이 반영되는 걸까요? 보수 지지층을 상대로 범보수 후보 중 지지율 1위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범보수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수 후보 당선을 바라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대행은 29.6%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8.1%포인트, 한동훈 후보보다는 15.5%포인트 앞서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한대행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1.9%를 기록해 다른 보수 진영 주자들을 앞섰습니다. 2위인 김 후보와는 9.1%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도 범보수 후보 가운데 이 후보와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대행이 대미 협상 과정에서 성과를 내면 더 치고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료 출신에다가 만일 미국 가가지고 그런 성과까지 가지고 온다면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중도층의 어떤 소구력을 좀 확보할 수가 있겠죠. 다만 한대행이 계엄 등에 대한 입장을 더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란 세력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확장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 있었죠.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관 구인 만장일치로 이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받아준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습니다. 김정한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인용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완규, 함상훈 지명자가 일단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나중에 헌법소원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이 없다고 결론 났을 때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 인용 결정으로 헌재 구인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7인 체제가 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나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모든 임명 절차는 중단되게 됐습니다. 오늘 결정은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그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청구인의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소원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 탄핵 얘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든요. 국회 본회의가 내일까지 잡혀 있는데 사실상 이게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회의를 했는데요. 내부 이견이 아주 팽팽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하기로 했고요. 내부 이견이 팽팽했다면 안에서 대체 뭘 고민한 겁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겠죠. 예. 탄핵을 했을 때 민주당이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뭐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강경파는 득이 더 크다고 본 거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파는 실이 더 크다고 본 거죠. 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그러면 강경파 쪽에서는 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요. 권한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건 위헌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는 거다. 그리고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버티지 않았느냐. 탄핵은 당연한 거다. 할 일을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면적, 그러면 속내는 뭡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한번 살펴보죠. 김민석 최고위원, 대미 관세 졸속 협상은 안 된다. 이건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라면서 국회가 통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목해서 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곧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총리실은 이 보도 부인했지만 한 대행이 실제로 미국에 가서 성과를 내면 한덕수 대망론에 더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이현주 최고위원은 대놓고 한덕수 대행이 무슨 통상 전문가냐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 대행을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돼서 미국에 갈 기회 자체가 사라지겠죠. 한덕수 탄핵의 득은 대망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안 했다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럼 실은 뭘까요? 이재명 후보는 경선 초반에 순항하고 있잖아요. 네. 괜히 탄핵을 해가지고 이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대행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추진하면 사퇴하고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도 큽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덕수에게 없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명분인데 그 명분을 왜 우리가 주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탄핵 역풍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전 세계가 난리인데 사령탑인 한 대행을 탄핵시킨다?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탄핵은 없는 겁니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보고와 표결, 본회의를 2번 의장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한 대행이 만약 대선 출마를 하려면 5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2주 남았죠. 하지만 헌재가 오늘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게 추가로 영향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 결정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 대행에는 좀 타격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헌재가 한 대행 결정에 제동을 건 거잖아요. 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이 됐으니까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로 정권이 넘어가면 헌재 구성도 진보 우위로 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된 것이 한 대행 출마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막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 대행 탄핵은 멈췄지만 한 대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구자준 기자였습니다.